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무릎 관절염 체중 관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와 살 빼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릎에 실리는 하중을 보시면 우리가 걸을 때는 체중이 한 3배 정도, 그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체중의 대여섯 배 정도가 실리고요. 쪼그려 앉을 때는 무려 체중의 9배 정도가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3kg를 뺀다 그러면 걸을 때는 한 9kg 정도의 하중의 부하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계단 오르내릴 때는 한 18kg, 대략 20kg 정도가 줄어들게 되고요. 쪼그려 앉을 때는 27kg, 3 곱하기 9니까 27kg고 거의 30kg 가까이 무게가 덜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체중을 3kg 뺐다고 3kg 정도만 몸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무릎 활동에 따라서 거의 10kg, 20kg, 30kg 정도 아주 높은 배수로 무릎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는 소리죠.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무릎 관리에 대해서 체중 관리, 근력, 허벅지 근력 강화, 그리고 생활습관 변경 3가지를 항상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항상 체중 관리가 제일 앞에 오는 것은 이만큼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3kg 정도를 빼면 실제로 환자분들이 안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3kg가 반대로 찌면 안 아프던 환자가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체중은 괜찮은 걸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BMI라고 바디맥스 인덱스,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몸무게가 65kg고 내 키가 160cm다. 그러면은 내 BMI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몸무게를 키로 2번 나누거나 키를 곱한 gat으로 몸무게를 나누면 되는데요. 이때 그 키의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라 미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한다 그러면 1.6m 곱하기 1.6m, 1.6으로 이제 넣어야 되고요. 이 1.6을 2번 곱한 것을 체중인 65kg를 나눠버리면 그게 25.4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에 있는 보면 25부터 우리가 가체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30 이상부터 비만입니다 얘기를 하고, 35부터는 고도비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상 수치가 18.5에서 24 사이이기 때문에 25 이하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25.4니까 조금 가체중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을 빼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운동 없이도 살이 빠질 수는 있지만, 운동하지 않고 살을 뺀다 그러면 근력의 소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으로 살을 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반대로 운동만으로 살이 또 빠지진 않습니다. 운동을 하고 근육이 붙으면 근육 자체는 늘어나지만 살이 안 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식단 조절과 유산소 운동이 살 빼는 데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육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관절염의 증상도 좋아질 뿐더러 몸에 근육이 늘어나면 기초대사량이라고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쓰는 에너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을 좀 더 쉽게 빨리 빼고 유지가 잘 되는 장점이 있어서 근력 운동 또한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단도 조절하시면서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도 하시고, 추가적으로 근육 운동까지 스쿼트나 런지 같은 근육 운동까지 같이 하셔서, 혹은 상체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몸에 근육이 많아진다 그러면 체중 유지가 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식단 조절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시고요.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몸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배고픈 시간들을 많이 지내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뭐 음식에 대해서 풍요롭게 오히려 남기고 비만이 문제지만, 뭐 50년 전만 하더라도 배고픈 경우가 더 많았죠. 그리고 더 이전을 따져보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다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 왕창 먹고, 먹을 때 또 그 에너지를 많이 비축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 몸이 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내 몸에 배고프다는 신호를 안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숙면을 취해서 몸 자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지 않게 해야지만 소화도 잘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비만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몸 상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야지 몸이 에너지를 자꾸 지방으로 비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만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숙면. 예. 그리고 일단 무엇을 먹었는지 한번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떤 밥을 먹었고 반찬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내가 먹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내 식단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조절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단들을 봤을 때 채소나 야채,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짜시는 게 좋고요. 지방, 탄수화물이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다고 뭐 완전히 끊는 거는 이제 단기간 다이어트에는 좋을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게 되면 영양분 소실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드시되 그 양 자체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한 싱겁고 덜 맵게 드셔야지 좋은데요. 맵게 드시거나 짜게 드시게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나트륨 섭취도 늘어나게 되고 자꾸 그것으로 인해서 더 먹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싱겁고 덜 맵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배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하나 이제 챙겨두는 게 중요한데요. 간식을 뭐 과일 주스나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 껍질이 있는 과일 같은 걸 드시게 되면 당류 흡수를 껍질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저해를 해주고 그리고 껍질에 있는 식이섬유 같은 것들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일도 너무 많이 드시면은 이제 살이 찝니다. 그래서 두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나 견과류 이제 약간과 두유 같은 것들을 미리 챙겨놨다가 배가 고프실 때 일부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거르지 말고 아침을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밤 동안에 그 숙면을 취하면서 소화가 다 되고 아침에는 어떤 공복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식사를 하셔야지 우리 몸이 내 몸이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고 배가 고프고 에너지를 저장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충분하게 에너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장하지 않고 소모할 수 있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마음껏 드셔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적게 드시는 게 좋지만 꼭 하루 중에 좀 많이 먹어야겠다. 그러면 아침을 많이 드시는 것이 점심이랑 저녁을 적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아침을 드시는 것이 살찌는 것에는 조금 비중이 낮기 때문에 차라리 아침을 더 많이 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늦은 저녁에 식사를 하시거나 과한 야식을 드시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식이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힘들어요. 너무 먹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치팅데이라고 해서 드시고 싶은 것을 정해서 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너무 과하게 먹지 않되 어느 정도 식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준비하는 것도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식사를 하실 때는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물론 이제 현대인들이 바쁘지만 천천히 꼭꼭 씹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고요. 음식의 모양과 향을 이렇게 보세요. 뭐 이렇게 예쁘게 담겨져 있는 그릇이라든지 그리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음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반찬 같은 경우에도 음식의 색깔이나 향 같은 것을 느끼면서 음미하면서 천천히 드시다 보면 우리가 배가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빨리 드시다 보면 우리 몸이 포만감 느끼기도 전에 이미 섭취를 다 했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느끼고 더 섭취하지만 과도하게 더 식사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이 안 좋죠. 술 같은 경우에는 살을 찌게 하는 주범이고 특히나 이제 안주로 드시는 것들이 또 같이 문제가 되는데요. 음주는 피할 수 없다면 소량을 마시도록 하고 안주라도 조금 덜 드시는 쪽으로 그리고 안주를 드시더라도 과일 안주나 마른 안주나 이렇게 좀 기름기 있는 것들을 좀 피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다이어트 살 빠려고 이제 노력을 하다가 또 안 되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안 빠져도 다시 쪄도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맙시다.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폭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살이 찌게 되고 악순환을 겪으니까요. 내가 안 빠져도 좀 다시 쪄도 난 노력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더 찌진 않았다 혹은 더 찌더라도 덜 쪘다라고 이제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내가 뭐 잘못된 식사 습관이나 혹은 식사 규칙들이 좀 어긋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면서 천천히 몸을 바꾸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살을 빼야 하나요? 식이 조절과 운동이 같이 돼야지 단 두 개 중에 하나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이 살을 빼는 운동이고요. 근력 운동은 살 빼는 것을 보조를 해주고 도와주고 근육 자체가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살 뺀 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스트레칭 먼저 해서 부상을 방지하고요. 근력 운동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좋고, 마지막으로 정리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살을 빼는 데 있어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체중 감량하는 게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의학과나 내과 같은 곳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서 필요하다면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서울특별시에서 이런 333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3개월에 3kg 빼서 3개월을 유지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살을 빼면 요요 현상이 제일 좀 걱정이 되겠죠. 3개월에 3kg 빼라는 말은 천천히 살을 빼라는 겁니다. 너무 급격하게 살을 빼시게 되면 근육도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살을 빼주시고요. 3kg 정도는 빼셔야지 무릎의 하중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kg 정도를 목표로 빼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75kg였다 그러면 계속 75kg로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살이 빠져도 다시 찔러 그러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이 몸무게를 유지를 해줘야지 내 몸이 이 몸무게가 나의 항상성이구나, 나의 평소의 몸무게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3kg 빼서 3개월 유지하자, 요거를 333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요. 요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시면 조금 체중 감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체중이 참 중요하고요. 체중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갑자기 많이 빼거나 빨리 빼면 좋지 않으니까 천천히 빼시고요. 체중 빼는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다 같이 노력하면서 체중 관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여기까지 행복한 관절TV 행복한 정형외과 의사 오승목 원장이었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